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 신랑과 저는 동갑내기 부부이며 5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저 말고도 원래 동갑내기 부부는 많이 부딪히고 자주 싸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싸우는 게 지겹기도 할 정도라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의 제목처럼 호의가 계속되니 이제는 남편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더라고요. 결혼 초에 친정에서 남편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돈적으로 신세를 졌다기보다는 마음적으로 졌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시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막 부부가 된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었고 그 당시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되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병원에 3개월을 입원해 계셨고 어느 정도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평소처럼 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고 점차 좋아지시면서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하자마자 일이 터져서 제 남편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무슨 날만 되면 남편에게 선물도 해주시고 시댁 부모님께도 이것저것 챙기셨어요. 남편 직업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트럭 운전을 해야 하고 무거운 걸 올렸다가 내렸다가 거의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많고 끝나는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어쩔 때는 새벽 2시, 3시에 끝나고 집 와서 씻고 잠깐 눈 붙이고 6시에 다시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예전에 친정 아버지가 남편이 하는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항상 남편에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며 안타까워하시고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출산이 3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저희가 타고 다닐 차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고 신랑 하는 일이 앞도 안 보이게 눈이 쏟아지는 날이면 일은 없는데 40분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로 트럭을 몰고 출근 도장은 찍어야 해서 여러모로 위험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빨리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에 원래 계획보다 반년을 더 앞당겨서 중고차를 알아보고 다니면서 정말 저도 남편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당시 돈도 없었는데 말이죠. 맞벌이는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렇게 일하면서도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저한테 100만 원도 채 못 줄 때도 많았거든요. 다행히 저도 돈을 버니까 남편이 그렇게 벌어와도 넉넉히 지내진 못해도 모자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차를 구입하기로 했고 조금 저렴한 걸로 해서 할부로 사자고 하며 알아봤어요. 알아보면서 돈으로 아등바등 하고 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고맙다며 새 차를 사주셨고 자동차 보험까지 들어주셨어요. 사주시고 나서도 시부모님보다 더 좋아하셨는데 이유는 이제 일 없는 날 아무리 눈이 펑펑 쏟아져도 위험하게 트럭 타고 출근할 필요 없겠다고 항상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트럭 위험하다, 눈이나 비 오면 밥이다, 네 신랑 일이 엄청 힘든 일이다 하시며 입에 달고 사셨었거든요. 남편도 엄청 감사했고 부모님께 죄송스럽다고 아버님은 몸도 불편하셔서 돈도 없으실 텐데 라며 걱정도 하더라고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갚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몸이 무거워져서 일도 그만두게 됐고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눈치채시고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다달이 50만원에서 70만원씩 생활비도 보태주셨어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시댁에서 조리원비, 아기 제대할 비용을 내주셔서 당연히 없는 살림에 감사했죠. 시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조리원도 그 당시에 저희에겐 조금 버거웠거든요. 저희가 생활비도 없던 터라 원래 하기로 한 조리원 2주를 1주로 줄이고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몸조리도 나머지 조리원비로는 생활비를 해야 했기에 일찍 가게 됐죠. 아무래도 2주 조리원을 해주셔서 그런지 친정으로 간다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한 달을 조리했지만 사실 친정 덕을 많이 본 상태였고
몸조리를 하고 집에 와서부터 또 감정 싸움이 시작됐으며 저는 육아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남편은 힘든 일 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요. 그래도 다행히 친정 어머니가 매일 밥이며 반찬이며 해주신 덕분에 서로 굶을 일은 없었고 아무래도 생활비도 적게 들어갔지만 싸우다가 부모님 얘기가 나왔죠. 저와 제 동생 보고 마마보이라며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고 말을 하길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막말도 하고 싶었어요. 그럼 네가 돈을 잘 벌어다 주던지 아님 너네 집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산다 힘들다 손을 벌려서 돈을 가져오던지 라고 소리 지르며 말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시댁 그리고 남편에게 어느새 저는 눈칫밥 먹고 있는 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말주변이 좋아서 자기가 잘못한 일도 잘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라 말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주위 사람들이 남편하고 몇 마디 나누면 고집 세고 말을 이길 수가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저보고 너도 고생 많지만 내 아들이 고생이 많다 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하셨고 남편은 점점 친정에서 해주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저희를 도와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도 우리지만 니들도 많이 힘들기도 했고 네가 결혼 전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결혼할 때도 손 한번 벌리지 않고 네 힘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냥 그 돈이다 생각해라.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너희가 아등바등 어려워 안 하고 잘 사는 게 우리한테는 효도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 돕는 거니까 서로 감사하게 생각하자 하셨어요. 심지어 친정에서 남편에게 좋은 회사로 취직시켜 줄 테니 옮기는 것도 고려해봐라. 얘기했더니 어머니 저는 회사 일 못해요 라며 남편은 칼같이 거절하더라고요. 이직 문제로 저희 부부는 많이도 다퉜고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남편 일이 위험하다는 거 그게 1순위였고 돈은 2순위였어요. 남편은 결국 이직을 하기로 했고 이직을 하는 조건으로 취미생활용품을 사달라더라고요. 결국 사주고 친정에서 손을 써서 사람을 뽑지도 않는 회사를 취직을 시켜줬으며 이직한 지 한 달이 되어가네요. 그러더니 오늘 한다는 말이 굳이 손 쓰지 않았어도 이 회사는 들어올 수 있었다며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뽑는 광고는 안 나오는데 인맥으로 신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렇다고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가 지방이긴 해도 이 지역에서는 다들 알아주는 회사고 들어가고 싶어도 인맥 없이는 못 들어가는 회사예요. 다들 평균 근무 기간이 15년에서 20년 이상이고 지방에선 탄탄한 회사라 부모님 인맥 수소문해서 넣어주셨건만 이제는 남편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네요. 고맙다 말은 못할 망정 저게 할 소린가 싶고 내가 병신이구나 싶으면서 이직할 때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기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고 남편도 시댁에다가는 우리가 돈을 이 정도밖에 못 벌어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라는 말은 해도 처가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도와주고 한다 라는 말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으니 처가에서 생활비 보태주고 한다고 하면 시댁에서 난리 난다고 그 말 들으니 어리 나가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저도 성격이 좀 불같아서 막대먹은 이야기는 안 해도 생각하며 할 말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남편은 자기 본인이 누리는 호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면서도 내 얼굴에 침 뱉는구나 싶고 내가 병신이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싶고 이제 와서 되돌리기에 많이 늦은 건가요? 이젠 그냥 권리처럼 여기고 살게 냅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돌아가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는 있는 건가요? 갈수록 변해가는 모습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잘해준 저와 저희 부모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네요. 부끄럽지만 좋은 방법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나 선배님들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